자, 이번 시간부터는 Fast Spin Echo Sequence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 에코 시퀀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스캔 타임이 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빠르게, 하지만 여전히 리포커싱 현상은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pure T2 웨이팅을 얻을 수 있게 하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안된 방법이 Fast Spin Echo Sequ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시퀀스를 한번 살펴보면 스핀 에코 예서처럼 90도 후에 180도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이 180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뭐 일반적으로 M개의 180도 펄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의 유닛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90도가 시작이 되면서 좀 전에 봤던 그 M개의 180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 에코에서처럼 그 첫 번째 스핀 에코가 나올 이 3번에 해당하는 타이밍이 이제 T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복해서 180도를 M개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T2 타임이 이제 반복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90도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90도까지의 이 타이밍을 우리가 TR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에큐션 측면에서는 역시 베이직 스핀 에코에서처럼 이 첫 번째 에코가 나올 스핀 에코가 나올 이 3번 타이밍에서 데이터 에큐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T2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시간대, 즉 2배 T에 해당하는 시간대에서 데이터 에큐션을 한 번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총 M개의 180도 펄스가 있었다면 총 M개의 데이터 에큐지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K-스페이스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얻기 위해서 혹은 커버하기 위해서 그 스페셜 인코딩 그레이드는 GX, GY가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K-스페이스가 커버가 되는지 혹은 이동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번에 해당하는 시간에서는 그냥 원점이겠죠. K-스페이스에서 원점이고, 그 다음에 GX가 그 포지티브하게 틀어지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가 1번에 해당하는 K-스페이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0도를 경험을 하면 K-스페이스 상에서 이 위치가 원점 중심으로 플립이 되죠. 그래서 2번으로 이렇게 넘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GY가 positive waveform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참고로 이전에 베이직 스핀 에코에서는 요 180 펄스 이전에 GY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거티브하게 있었죠. 이렇게. 그래야 effectively 180도 없을 때 이렇게 포지티브한 거랑 동일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180도 이후에 GY가 틀어진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GY가 꺼짐과 동시에 GX가 역시 양의 값으로 틀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중간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애퀴지션이 좀 전에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바로 이 라인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GY가 음의 값이 틀어지니까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직후의 타이밍이 4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4는 1번하고 동일한 K-스페이스 상에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180도를 경험을 하면 K-스페이스 상에서 역시 원점 대칭으로 플립을 하죠. 그래서 5번은 역시 이전의 2번이랑 동일하겠고요. 그 다음에 GY가 틀어지는데 첫 번째 요거보다는 좀 작네요. 얼마나 작은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작으니까 아까 요만큼 올라갔던 거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시 동일하게 그
이 3번 타이밍 근처에서처럼 GX가 틀어지기 때문에 같은 넓이만큼 역시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액퀴지션. 그다음에 그거의 중심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6번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그죠? 이 GY의 요 positive waveform과 negative 요게 얼마나 넓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K-스페이스를 라인 바이 라인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볼 것이 베이직 스핀 에코에서 요 첫 번째 에코 타임에서 리포커싱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요 180도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총 M개의 스핀 에코가 생긴다 혹은 리포커싱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example 펄스 시퀀스를 기초로 해서 이전에 베이직 스핀 에코에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다른 오프 레조넌스를 갖는 스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A는 on 레조넌스, 오프 레조넌스가 0이고 B는 0보다 꽤 크고 그다음에 C는 오프 레조넌스 값이 크기는 B보다 좀 작지만 0보다 작은 그런 가정 하에 엑스테이션 직후에 90도 직후에 0번 위치에서는 모든 게 다 인페이즈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구간이 2분의 t이죠. 그러니까 2분의 t 이 동안에 디페이징 생기죠. 그래서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다음에 C는 시계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돌아가고, A는 불변이죠. 언레저넌스니까. 그다음에 180도를 만나서 2번 타이밍에서는 이 스핀들이 모두 이 X축을 중심으로 뒤집어지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뒤집어졌고 C는 이렇게 뒤집어졌죠. 여기까지는 베이직 스핀 에코 시퀀스랑 똑같죠. 그 다음에 3번까지도 똑같죠. 3번, 2번에 3번으로 가면서 역시 동일한 시간 동안 디페이징이 동일하게 일어나면 뒤집혀졌던 그 효과 때문에 다시 인페이즈가 돼서 여기서 이제 스핀 에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를 그 박스 인트로박스럴 디페이전을 고려한 시그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페이징이 생겨서 줄다가 다시 1A를 만나서 리페이징이 생겨서 3번 타이밍에서 로컬 맥시멈 혹은 스핀 에코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다시 디페이징 생기죠. 디페이징 생겨서 마치 1번처럼 B는 시계 반대로 C는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갈수록 pure T2 디케이에 의해서 각각의 스핀의 길이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 얘네 둘이 더 짧고 길이가,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짧고 이게 좀 더 짧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포커싱 혹은 180도 로테이션에 의해서 역시 5번에서는 이 스핀들이 플립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5번에서 6번으로 가면서 즉 2분의 t2 동안에 동일한 디페이징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6번 타이밍에서는 이 두 번째 에코 타이밍에서는 모든 스핀들이 인페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이 시그널 ST를 그리면 다시 디페이징이 됐다가 다시 리포커싱이 돼서 다시 로컬 맥시멈이 생기는, 하지만 이 맥시멈은 반드시 이론적으로 이 T2 스타 디케이 커브 상에 있는 점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 M개의 스핀 에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코 넘버 1, 에코 넘버 2, 3 and so on. M까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fast spin echo에서는 그 M개의 리포커싱 펄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 애퀴지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M개의 데이터에 pure T2 DK에 해당하는 웨이팅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웨이팅을 일반적으로 n번째 에코에 대해서 혹은 n번째 애퀴지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첫 번째 acquisition에서는 그냥 e to the 마이너스 te over t2일 거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acquisition에서는 e to the 마이너스 2배의 te over t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다른 웨이팅을 갖는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거를 K-스페이스상에 어떤 위치에 매핑 시킬 건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코딩 오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어떻게 웨이팅을 주냐에 따라 이미지 컨트라스트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스페이셜 레졸루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쓰이는 이제 두 가지 인코딩 오더를 보겠는데요. 일단 리포커싱 펄스 혹은 데이터 액퀴지션 개수를 일단은 5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킴이 이제 리니어 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90도 엑스테이션 이후에 총 5번의 데이터 액퀴지션을 하는데 그거를 예컨대 이 실선으로 표현된 첫 번째 액퀴지션 때 이렇게였고요. K-스페이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액퀴지션에서 여기를 얻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쭉 얻는 동안에 T2 디케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KY 축 상에 어떤 가해지는 웨이팅의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얻었던 요 5개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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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 해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0도 엑스테이션 펄스 후에 역시 5번의 같은 T2 웨이팅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거를 바로 실선에 이어서 점선으로 표현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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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얻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 그래프에서 X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옆에 이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 남은 모든 공간들을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게 되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KY 축상에 가해지는 웨이팅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계단 형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표현된 저런 웨이팅이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centric order인데요. 여기서는 역시 M이 5라고 가정하고요. 가운데를 먼저 얻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가장 셀 때 가운데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가볼까? 위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3, 4, 5 이런 식으로 5개의 데이터 액퀴지션을 KY 쪽으로 저렇게 오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0도 엑스테이션 후에 5번의 액퀴지션을 역시 이전과 비슷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얻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빈 공간도 비슷하게 계속 얻으면 결국 웨이팅이 K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가운데 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여기가 두 번째로 높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세 번째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생길 거고 다섯 번째가 대략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 T2 DK 요 웨이팅을 가장 높은 거를 요 가운데 그죠? 그 다음을 좌우로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웨이팅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roughly speaking 이런 식으로 웨이팅이 생기도록 즉 KY의 DC와 low frequency 쪽을 좀 더 강조하고 바깥쪽 higher frequency로 가면 갈수록 웨이팅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따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M이 5인 경우에는 저 5개 중에 어떤 웨이팅을 우리가 K-스페이스 오리지널 혹은 원점 혹은 DC 컴포넌트를 얻을 때 어사인 할 건가가 되겠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DC 값이 바로
그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T2 decay 커브가 있을 때 결국 K-스페이스에서 요 원점에 해당하는 요 라인을 예를 들어 m이 5개라고 하면 요 5개 중에 어떤 거를 매핑을 할 건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네 번째 거를 이 K-스페이스 센터를 지나는 요 라인을 얻을 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effective echo time이 바로 요 90도 엑스테이션부터 그 DC를 얻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바로 effective T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이미지 디스토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는 그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K-스페이스 상의 웨이팅이 평평하면 가장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웨이팅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웨이팅 때문에 이미지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그게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웨이팅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어차피 웨이팅이 KY 1D로만 가해지니까 이미지도 1D만, 즉 Y 방향의 1D 이미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아이디얼한 1D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프레 트랜스폼을 대문자 M, KY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프레 트랜스폼 페어를 이루고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웨이팅을 고려하고 있죠. KY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아이디얼한 대문자 MKY의 곱해진 형태이고요. 그거의 영향을 이미지 도메인에서 보려면 어떻게 되죠? 각각을 인버스 트랜스폼 한 거를 서로 컨볼루션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원래 MY고 요거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편의상 스몰 W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컨볼루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키는 요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살피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제 두 가지 그 인코딩 오더, 첫 번째 리니어, 두 번째 센트릭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니어의 경우는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하게 그렇게 얻은 경우가 되겠죠. 저 웨이팅이. 그래서 요거를 인버스 트랜스폼 해보면 요거는 뭐 어널리틱하게 할 수는 없고 뉴메리컬리 코딩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싱크 비슷한 그런 모양이 되는데 센트릭 경우도 뭐 이렇게 numerically inverse transform 해볼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요 메인 로브 혹은 뭐 센트럴 로브 요거의 요 폭이 더 내로합니다. 요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래도 요 경우보다는 이게 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일종의 effective spatial resolution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 센트릭 오더 경우는 이쪽에 리플이 거의 없고 이 리니어 경우는 리플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컨볼루션으로 생기는 어떤 이미지에 약간 리플 모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임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스피네코 계열의 펄 시퀀스를 이용해서 얻은 인비보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1 weighted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T2 weighted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이 T1 weighted 이미지인 경우에는 T1 값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높은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짧으면 그 MG 리커버리가 더 빨리 일어나서 좀 더 높은 시그널을 만들어낼 여지가 생길 테니까요. 반대로 T2 weighted 이미지인 경우에는 T2 값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시그널을 만들어내겠죠. 이유는 T2 DK가 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를 좀 살펴보면 이 브레인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white matter이고요. 그다음에 요 가장자리 쪽에 좀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런 부분들이 이제 gray matter인데요. T1도 그렇고 T2도 그렇고 gray matter의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T1 weighted 이미지인 경우에는 T1의 gray matter가 T2의 T1의 white matter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작은 T1 값을 갖는 white matter가 요 그레인 매러보다 더 밝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T2 weighted 이미지에서도 역시
그레인 매러의 T2 값이 와인 매러의 T2 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더 큰 T2 값을 갖는 그레인 매러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이 와인 매러보다 더 밝게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된 시퀀스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보면 T1 weighted image인 경우에는 그 베이직 스핀 에코 시퀀스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그 T2 웨이팅을 줄이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T 값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은 이 두 개 티슈의 그 T1 컨트라스트가 잘 나오도록 적절한 값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는 하나만 보고 있지만 총 22개의 슬라이스를 얻었는데 그때 걸린 총 스캔 타임이 3분 40초 였습니다. T2 weighted image인 경우에는 fast spin echo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1 dependency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긴 4초가 넘는 그런 TR을 사용했고요. 그럼 intuitively 굉장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T1 리커버리가 모든 티슈에 대해서 거의 다 일어났겠죠. 그래서 T1 웨이팅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T2를 여기서는 그 두 개 티슈의 어떤 T2 컨트라스트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값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T1 웨이팅에 비해서 T2 웨이팅이 SNR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T2 DK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좀 더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 SNR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에버리징을 2번 했고요. 그렇게 2번 에버리징을 하면서 역시 같은 개수의 22개의 슬라이스를 얻는데 걸린 총 스캔 타임이 2분 40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코딩 측면에서 스캔 타임을 비교를 하겠다면 사실 이 에버리징을 고려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1분 20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 베이직 스핀 에코보다 패스트 스핀 에코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